안녕하세요. 고래의 시선 영상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최근 크립토 시장을 선도해오던 인물 중 하나인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반감기의 폭락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홍콩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하면서 중국 자본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대립되는 의견 속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서 헤이즈의 블로그에 공개된 내용으로 히트웨이브, 폭염이라는 의미를 담은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아서 헤이즈 본인은 3월 12일에 미국 은행 정기 자금 조달 프로그램인 BTFP 중단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나 오히려 비트코인은 7만 달러 돌파 후에 7만 4천 달러까지 도달했기에 본인의 관점이 틀렸다라고 글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3월의 타이밍을 틀렸지만 4월의 타이밍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4월의 폭락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부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재무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헤이즈는 위험자산의 위험 기간이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 하면서 이는 미국이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아질 것이고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멈출 것이라고 하였고요. 여기서 또 하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이 아직 TGA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블로그에서도 이 TGA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GA가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계좌를 TGA라고 얘기합니다. 재무부는 향후 터질 수 있는 유동성, 경색 리스크나 여러 금융기관들의 불안정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TGA 계좌를 달러 돈으로 채워두는데요. 실제 여기 보시는 TGA 계좌가 엄청나게 풍부했던 2020년과 2021년 전 세계 금융시장이 뜨거웠고 엄청난 자본시장 팽창이 있었죠. TGA 계좌는 작년 중순부터 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미국 재무부가 이때 당시에 제공을 하였던 유동성을 지금부터 흡수를 해오고 있었다는 뜻이고 시장 자본을 재무부가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현재까지 멈추고 있지 않다 보니 헤이즈는 이 점을 꼬집은 것인데요. 아마 이번 4월에 앞두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세금 시즌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 그래프는 조금 더 상승을 해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 5월, 6월 미국 정부의 유동성 정책이 변경되면서 이 자금들은 분명히 다시 자본시장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TGA 계좌가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라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헤이즈는 4월 달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5월 달부터의 상승을 보는 이유는 올해는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야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제닛 옐런인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옐런의 보스, 즉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옐런은 바이든의 재선을 돕기 위해 유동성을 풀 것이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이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남겼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면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강세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반감기 직전과 직후의 비트코인 시세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사유는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가 특정 결과에 대부분 동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가 된다. 현재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반감기가 호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악재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달러 유동성이 하필 타이트한 시기에 반감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매도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며 5월까지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는 헤이즈 본인의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현재까지 헤이즈는 민코인 중 하나인 미우코인과 솔라나 등에서 큰 수익을 거두었고 그 수익금을 에테나에서 발행한 USDE 스테이킹에 예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3월에 예측했던 비트코인 폭락 예견이 틀렸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 4월달 하락장도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은 5월까지 투자를 쉬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서 헤이즈가 블로그에 쓴 글을 정리를 하자면요. 비트코인은 4월 15일부터 폭락을 시작해서 5월 첫째 주까지 2주간 폭락을 할 것이지만 미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5월부터는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바라보는 이유로서는 미국 세금 시즌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라는 점과 비트코인 반감기를 호재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 반대로 갈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헤이즈의 뜻을 빌리자면 모두가 예스 할 때 나는 노 한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상승할 것이라는 관점의 이유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위해 제닛 옐런이 유동성 정책을 펼칠 것이고 미국 정부의 유동성 정책이 5월부터는 양적 완화, 달러 살포로 돌아설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당장 이번 주가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폭락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2주간 펼쳐질 그로기를 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오늘 발표 예정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주목해 봐야겠고요. 예측치는 지난 3월 대비해서 3.4%로 0.2포인트 상향을 예측하고 있는데 필히 예상치 하회로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0.2포인트 상회로 나와준다면 다소 시장 충격이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헤이즈가 발언한 4월 15일 전후로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대형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중국입니다. 2016년, 2020년 코인 시장의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던 자본이 바로 이 중국 자본인데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짜오, 후오비 저스틴 선, 그리고 바이비트 CEO까지 모두 중국인이고요. 크립토 씬에서 알아주는 벤처 캐피탈들도 대부분 중국 국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에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보시면 중국 남방펀드, 하베스트펀드, 그리고 차이나 AMC까지 굵직한 자산운용사 3군데서 신청서를 냈는데요. 중국 남방펀드는 2,800억 달러, 즉 우리 돈 400조 규모의 자산운용사이고요. 중국 하베스트펀드도 약 3천억 달러, 즉 우리 돈 450조 규모의 자산운용사입니다. 물론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아낸 블랙록만큼의 1경원이라는 금액을 운용하진 않지만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아낸다면 그것은 내재된 의미가 상당히 크겠죠. 현재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 이번 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아낸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그간 정체되어 있는 차이나의 크립토 자본이 물밀듯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점이죠. 그리고 다양한 크립토 리서치 기업들의 발표를 보시게 되면 크립토 허브로 급부상하는 홍콩이 중국 정부의 지원과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실로 충격적인 내용으로서 그렇다면 이는 시진핑이 중국의 크립토 금지령을 해제하기 전에 홍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진정한 타짜는 시진핑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중국 주요 언론인 텐센트 뉴스에서 오늘 4월 10일자에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요.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가 4월 15일 첫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텐센트 뉴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콩 SFC는 중국 자산운용사 하베스트펀드와 차이나 자산운용을 신규 가상자산 운용펀드사 목록에 추가했다고 했고요. SFC는 1차로 4가지 종류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첫 승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펀드사 목록을 업데이트하였다고도 하였는데요. 자, 4월 15일이면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폭락이 시작되는 기점으로 콕 집은 날짜인데 홍콩 ETF가 승인이 되면 3월에 이어서 4월도 헤이즈의 견해는 틀리게 되는 것일 텐데요. 홍콩 정부 입법회 의원인 덩컨 치우는 이번 홍콩에서 개최된 웹3 페스티벌 2024에서 홍콩에서 곧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개방할 것이며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살펴보면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2월에는 중국 정부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비트코인 채굴 규제안을 발표하였는데 규제안과 금지는 명백히 다르죠. 이번 홍콩 ETF 승인은 미국 ETF 승인보다 더 강한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측에 따라 홍콩 ETF 승인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홍콩은 아시아 최대 금융 허브라는 명성에 걸맞게 시원하게 승인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코인 거래를 금지하곤 있지만 마치 화전양면 전술처럼 그 내막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먼저 중국은 정부에서 주도하여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든지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블록체인 전문가를 50만 명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중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코인 시장의 핵심 메타 중 하나인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1조 8천억을 투자한다고도 했으며 시진핑은 코인 생태계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두고 중국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과 독자적 발전을 위해 더 집중해서 국가 산업에 이바지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최대 국영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녹지그룹이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알리면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신청하기도 하였죠.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CEO인 창펑짜오는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 배후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있을 것이며 중국의 암호화폐 개방을 위한 실험을 홍콩에서 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90%를 차지하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과거 사례나 뚜렷한 법안 없이 규제를 하다 보니 중국은 엄청난 출혈을 겪기도 하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ETF가 승인이 된다면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고요. 중국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엄청난 유동성을 피부로 느끼게 될 건데요. 아마 2016년도와 2020년도 중국 자본이 주도했던 코인 시장을 겪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테지만 겪어본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이름이 이쁘다고 매수를 해봤던 비트코인 골드가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300%가 상승해 있는가 하면 중국 코인 중 하나로 불리는 온톨로지 가스도 하루아침에 700원에서 4,000원까지 500%씩 상승하기도 하였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으로 홍콩에서 ETF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직전의 단계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 자본의 호재로 폭등을 할 중국 관련 코인들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보내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만약 영상을 2배속, 3배속 빨리 감기로 시청하시던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1배속으로 바꾸시길 바라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해 공개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 후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관련 코인은 대표적으로 퀀텀, 네오, 비체인, 온톨로지 가스 등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검색만 해보시면 나오는 코인들이 많죠. 그러한 코인들은 제가 따로 언급 안 해도 다들 잘 챙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은 바로 IOST 코인입니다. 현재 IOST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IOST는 중국인들이 경영진과 개발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숨겨진 중국 계열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IOST는 애플과 구글의 초창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세카이어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한 코인이기도 하고요. IOST는 중국 최대 기업인 텐센트와 협업하여 NFT 서비스와 블록체인 추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계 최대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웹3 생태계 실제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서 IOST는 중국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중국 국가기록원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분야 실증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는 전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IOST는 홍콩 정부와 협력하여 자산 토큰화 및 토큰 증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전 세계 최초 비트코인 ETF를 이끌어내고 일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추진한다고 알려진 RWA 섹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IOST는 애플과 구글에 초창기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 경영진과 개발진이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중국 최대 기업인 텐센트, 중국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 홍콩 정부와 RWA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IOST의 상승은 급상승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홍콩 ETF의 승인을 기대하면서 몰려들 중국 관련 코인들로 많은 관심이 쏠리며 덩달아 IOST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는 건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의 비트코인 4월 하락론과 얼마 남지 않은 반감기를 대비해서 물론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중국 자본
유입 기대감에 따라 올라갈 종목이라면 놓치는 것이 더 바보 같은 투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상 시청하시고 내용을 살펴보신 분들이시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안내드린 코인에 대한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과 영상보다 더 빠른 실시간 투자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무료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인 010-2472-0429 번호로 고래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현재 저희 코인 소통방에서는 업비트 빗썸에서 수익을 챙길 만한 종목들도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는데요. 최근 하이파이 코인을 1,500원 정도의 안내를 드려서 오늘자로 1,1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현재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선거날로 얼른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다소 영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오늘은 선거날인 만큼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